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삼성이 말이죠.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카 오디오 회사로 알려진 미국 전장부품, 전기장비죠. 그렇습니다. 전장부품 업체 하만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게 우리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포석입니까? 네,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우리 돈으로 이제 9조 4천억 원의 하만 인수를 의결했는데요. 이 사실이 공개됐을 때 거의 즉각적으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이 한때 포기했던 완성차 부문에 다시 진출하려는 건지, 단순한 자동차 부품, 그것도 카오디오 업체를 지나치게 비싸게 사들이는 것은 아닌지, 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과연 삼성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스마트 기기나 무선 통신망을 활용해서 자동차를 제어하거나 또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차량을 이른바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데요. 이런 차세대 차에는 말씀하신 전기전자 분야를 많이 활용하고 이런 부품을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은 이 분야의 후발주자입니다만은 미래 먹거리인 이 전장 부품 분야에서 세계 인류가 되려는 계획입니다. 지난 21일에는 하만의 CEO인 디네시 팔리왈이 방한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시 팔리왈은 삼성은 완성차 업체 진출 계획은 없다고 공식화했고 대신에 전자와 화학 등 삼성 계열사와 시너지를 내서 이 완성차 업체의 1차 부품 공급 업체가 될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하만 활용법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인수 가격과 또 최순실 게이트에서 삼성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질 않고 있어서 현재는 삼성이 직접 해명하거나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그랜저가 6세대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 국민 사장님 차 이런 애칭으로도 불리기도 했죠. 그룹 내에 기아차 K7도 근데 사장님 차 이 라인인데 경쟁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에서는 형제 분쟁이다, 고륙 상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요. 네. 지난달 25일 현대차는 그랜저의 6세대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K7의 준대형 세단 분야 1위 자리를 내준 만큼 전면부와 측면부 디자인을 다폭 교체한 풀 체인지 모델로 빼앗긴 아성을 되찾는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그랜저는 30년간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준대형 시장을 리드해왔고 위험과 건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세련된 스타일링과 편안한 승차감을 포함해서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추가해서 개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네, 올해 1월 K7도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리 안으로 움푹 들어간 음각 스타일의 신형 모델을 발표했고 2009년 출시 이후에 올 상반기에 처음으로 준대형 세단 부문에서 1위로 등극했습니다. 여기에 경쟁업체 차들인 임팔라라든가 SM7의 선전으로 그랜저의 명성이 다소 빛이 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랜저가 왕자를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기아차 그룹 내부에서는 현대와 기아 간의 중복 경쟁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아차가 2010년도로 K 시리즈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전하면서 현대차에 타격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룹 내부에서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룹으로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소비자들에게는 대결의 결과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최대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CEO가 내년에 바뀌죠. 네. 새로 대표로 내정된 한성숙 부사장 기자들과 만나서 포부를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22일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사실 이 자리는 대표직의 아름다운 승계로 더 부각이 됐죠. 미래 대표직 승계 계획을 진작에 발표를 했고 또 대표 내정자가 회사 내부에서 성장한 여성 경영자라는 점 때문에 외부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 내정자 한성숙 부사장은 이혜진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다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변화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트너와 기술인데요. 네이버가 파트너의 컨텐츠를 담는 대문 혹은 좌판인 만큼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형식을 허물겠다는 거죠. 또 하나 기술 플랫폼으로 나가기 위한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기술 부문을 네이버 랩으로 분산한다는 계획도 제시했고 또 1조 원가량의 기술 투자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네이버는 약 20년 전 벤처 기업으로 출발해서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 26조 원의 코스피 6위 기업이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대기업이죠. 우리 국민들은 벤처 출신 대기업의 기존 대기업과는 다른 기업 문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8년간 네이버를 이끌어온 김상한 대표가 넥슨 주식 스캔들에 휘말리는 등 기존 대기업과 별 다르지 않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네이버를 이끌 한성숙 호가 어떻게 차별화 전략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법정 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미주 아시아 노선의 영업권은 대한해운에 넘어가는 겁니까? 네, 그 이 회사의 알짜 자산이라고 할 미주 아시아 노선과 미국 롱비치 터미널 지분에 대한 매각을 진행해 왔고요. 두 건 모두 지금 대한해운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예. 미국 아시아 노선 영업권 양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났고 매각 가격은 370억 원입니다. 다만 롱비치 터미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시간이 다소 걸릴 듯한데요. 세계 5위까지 갔던 국내 최대 해운사 처리를 둘러싼 잡음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부터 1조 3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두고 채권단과 회사 측에 알력이 시작됐죠. 한진해운 측은 이 자금 가운데 5천억 원 정도밖에 마련하지 못하겠다고 버틴 반면에 채권단은 추가 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8월 31일에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 했는데요. 한진해운 협력사를 지원하느라 정부가 3,500억 원가량을 지출한 상황에서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6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1조 3천억 원으로 막을 일을 7조 원 이상 들여 수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 언론은 한진해운 조양호 회장이 이 최순실 씨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 개입 정황만 없었어도 사실 한진해운이 자구 노력이 부족해서 법정 관리가 불가피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설득력을 얻었겠습니다마는 이 일로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행 또 한 차례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